이거 진짜 큰일 났네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 한 온라인 쇼핑몰.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을 하던 이미정 대표의 입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경상북도 일대를 휩쓰는 거대한 산불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붉은 불길이 산을 뒤덮고 사람들이 급히 대피하는 모습이 마치 재난 영화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같이 스친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 고객 중에 저 지역에 사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미정은 급하게 오늘 주문 목록을 열어봤어요. 손가락이 덜덜 떨리면서 배송지 주소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부산, 대구. 그런데 나타났어요. 안동시 의성군. 뉴스에서 방금 언급한 바로 그 위험 지역들이었어요. 16명이나 돼요. 총 16명의 고객이 화재 발생 지역 주소로 주문을 했었어요. 이미정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지금 무사한지, 집은 괜찮은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내일 아침 출발할 예정인 택배들이었어요. 화재 상황에서 택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집을 버리고 대피했다면요? 이미정은 휴대폰으로 산불 상황을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수백 가구가 대피령을 받았고 일부 지역은 도로까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어요. 강풍 때문에 진화 작업도 쉽지 않다는 소식이었어요.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정은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고객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우실까요? 가족들과 함께 밤중에 급히 집을 떠나야 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 택배가 도착한다면 오히려 민폐가 되겠네요. 그때 이미정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단순히 배송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직원들이랑 상의해봐야겠어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에 타격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비상 상황에서 단순히 돈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컴퓨터를 끄기 전에 한 번 더 주문 내역을 확인해봤어요. 대부분 일상복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었어요. 급하게 필요한 물건들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고객들에게 먼저 연락을 드려서 상황을 확인하고 배송 주소를 변경하거나 연기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사무실을 나서면서도 이미정의 마음은 계속 무거웠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산불 뉴스를 계속 확인했어요. 밤새 진화 작업이 계속될 예정이지만 아직 상황이 진정되지 않았다는 소식뿐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봤어요. 직원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해당 지역 고객들에게 어떻게 연락을 드릴지 결정해야 했어요. 단순한 사업적 판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내일 아침에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미정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의 이 작은 결정이 곧 엄청난 화제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8시 30분, 이미정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머릿속에서 계속 산불 소식이 맴돌았어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다시 뉴스를 확인해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더 심각해졌네요. 산불은 밤사이 더 번졌어요. 대피 가구 수가 500가구를 넘어섰고 일부 마을은 아예 고립된 상태였어요. 소방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생겼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미정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9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김서영 부팀장이 가장 먼저 왔어요. 서영 씨, 좀 급한 얘기가 있어서 일찍 나왔어요. 잠깐 시간 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심각하신데요. 이미정은 어젯밤에 확인한 내용을 김서영에게 설명했어요. 산불 상황, 해당 지역 고객들, 그리고 자신의 고민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곧 다른 직원들도 모두 도착했어요. 박지영 고객 서비스팀, 최유진 마케팅팀, 그리고 신입사원 정다은까지. 이미정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급하게 모였어요. 이미정이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16명의 고객이 산불 지역에 있다는 사실에 모두 놀랐어요. 대표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배송은 중단해야겠죠? 박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단순히 배송만 중단하면 될까요? 이미정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가득했어요. 김서영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죠. 16건이면 매출로 따지면 100만 원이 넘어요. 게다가 이미 포장까지 다 끝난 상태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 보세요. 최유진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사람이 먼저죠. 매출은 나중 문제고요. 신입사원 정다은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저도 유진 언니 말에 동감해요. 이런 상황에서 사업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정은 직원들의 반응이 고마웠어요.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해당 고객들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서 안부를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박지영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어요. 문자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사업적으로 들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용이어야 할 것 같아요. 이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써야 진심이 전해질까요?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요? 산불로 인해 주소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구매하신 제품 결제를 취소해서 무상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정다은이 눈을 빛냈어요. 하지만 대표님 정말 괜찮으세요? 무상으로 보내면 완전히 적자잖아요. 김서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정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런 때일수록 사람다운 일을 해야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직원들이 모두 감동했어요. 이런 대표를 모시고 일한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럼 문자는 제가 보낼게요. 박지영이 자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할게요. 이건 제 마음이니까요. 이미정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문자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진심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너무 과하지는 않을까요? 여러 번 고민하고 수정한 끝에 드디어 문자를 보내기로 했어요. 16명의 고객에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보냈어요. 자, 이제 답장을 기다려볼까요? 이미정과 직원들은 모두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과연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작은 선의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 순간이 훗날 기적 같은 이야기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이미정과 직원들은 모두 긴장된 상태로 하루를 보냈어요. 평소라면 바쁘게 돌아가던 사무실이 왠지 조용했어요. 모두 마음 한켠으로는 고객들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쯤 이미정의 휴대폰에 첫 번째 답장이 왔어요. 안동시에 거주하는 35살 주부 김희정 씨였어요. 김희정 씨는 평소 이 쇼핑몰의 단골 고객이었어요. 아이 2명을 키우는 워킹맘으로 늘 합리적인 가격의 예쁜 옷들을 찾아서 주문하곤 했어요. 김희정 씨의 답장은 짧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다행히 가족 모두 무사하지만 집 근처까지 불길이 번져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런 따뜻한 배려에 정말 감동했다는 메시지였어요. 이미정은 답장을 읽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마움을 표현해주시는 고객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곧이어 다른 고객들로부터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16명 중 절반 정도가 당일 안에 답장을 보내왔어요. 대부분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지만 각자의 상황은 조금씩 달랐어요. 어떤 분은 다행히 산불 피해를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연기 때문에 외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분은 임시로 친척집으로 대피한 상태라서 배송 주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한 분은 아예 집이 소실 위험에 있어서 당분간은 물건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이미정은 각각의 답장에 정성스럽게 답변을 보냈어요. 주소 변경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즉시 배송지를 수정해드렸고 당장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안내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답장을 보내오지 않은 나머지 8명의 고객들에게도 이미정은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연락이 없다는 것은 더 심각한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거든요. 이미정은 직원들과 상의한 후 답장이 없는 고객들의 주문도 모두 취소하고 무상으로 발송하기로 결정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상황이 안정되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게다가 원래 주문하신 상품 외에 추가로 기본 의류 몇 벌을 더 넣어서 보내기로 했어요. 김서영 부팀장이 현실적인 걱정을 표현했지만 이미정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사업적 손익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5시 포장팀에서는 특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각 박스마다 손편지를 넣었어요.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였어요. 하루빨리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마음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배송 기사분들에게도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안전이 확보되는 선에서 최대한 배송을 시도해달라고 했어요. 만약 직접 배송이 어려우면 가까운 택배 보관함이나 대리점에 맡겨두고 고객에게 연락을 드리기로 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이미정은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보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비록 회사에는 손해가 되는 일이었지만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이미정은 다시 한번 산불 뉴스를 확인했어요. 아직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오늘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바람이 약해져서 불길의 확산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틀 후 김희정 씨는 임시로 머물고 있던 친척집에서 택배 연락을 받았어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 택배가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택배를 받아보는 순간 김희정 씨는 깜짝 놀랐어요. 박스가 평소보다 훨씬 컸어요. 원래 주문한 건 간단한 티셔츠 2벌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설마 다른 사람 택배가 잘못 온 건 아닐까 싶어서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박스를 열어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주문했던 티셔츠는 물론이고 추가로 여러 벌의 옷이 더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생리용품, 물티슈, 세면용품, 수건, 양말까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김희정 씨 가족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준 구호물품 같았어요. 박스맨 위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체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편지에는 산불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과 함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필요한 생필품이 더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달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어요. 김희정 씨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지난 이틀 동안 계속 불안하고 막막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따뜻해졌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배려해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김희정 씨는 그동안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로만 생각했어요.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이번 일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김희정 씨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이런 감동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어요. 특히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이런 선한 일들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김희정 씨는 SNS에 택배 박스와 편지 사진을 올렸어요. 그리고 감동적인 글을 썼어요. 산불로 힘든 상황에서 한 쇼핑몰로부터 받은 따뜻한 배려에 대해 자세히 적었어요. 돈을 받지도 않고 물건을 보내준 것도 고맙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인 건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고 표현했어요. 특히 김희정 씨는 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런 문자와 배려는 처음 받아봤다고, 그리고 이 쇼핑몰이 자신의 평생 단골이 될 것 같다고 말이에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김희정 씨가 올린 글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지인들이 하나둘 좋아요와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곧 지인의 지인들까지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오후가 되자 김희정 씨의 게시물 조회수가 수천 명을 넘어섰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어요. 대부분 감동했다는 반응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해당 쇼핑몰 이름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자신들도 이런 좋은 업체에서 쇼핑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김희정 씨의 게시물은 이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유되고 있었어요. 한 쇼핑몰의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때 이미정 대표는 아직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고객들이 무사히 택배를 받으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질 예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미정은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어제 보낸 택배들이 무사히 도착했는지 궁금했지만 고객들에게 먼저 연락드리기는 조심스러웠어요. 혹시라도 부담을 드릴까 봐서 말이에요. 오전 10시쯤 김서영 부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이미정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뭔가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대표님, 이거 보세요. 우리 쇼핑몰 얘기가 SNS에서 완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미정은 김서영의 휴대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김희정 씨가 올린 게시물이었어요. 택배박스 사진과 함께 감동적인 후기가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과 좋아요가 달려 있었어요. 이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대부분 감동했다는 반응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해당 쇼핑몰이 어디인지 물어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도 이런 좋은 업체에서 쇼핑하고 싶다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오후가 되자 다른 SNS 플랫폼에서도 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김희정 씨의 게시물을 캡처해서 다른 곳에 올린 거였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접하게 됐어요. 오후 2시쯤 이미정의 휴대폰이 계속 울리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주문 문의 전화가 10배도 넘게 늘어났어요. 대부분 SNS에서 봤다면서 쇼핑몰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어요. 직원들도 모두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고객센터 전화는 계속 울리고 온라인 주문량도 평소의 5배로 늘어났어요. 박지영 고객 서비스 팀장은 전화 응대하느라 목소리가 쉴 지경이었어요. 오후 4시쯤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인터넷 뉴스 매체에서 기자가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김희정 씨의 SNS 게시물을 보고 취재 요청을 한 거였어요. 산불 피해 지역 고객에게 무상으로 물품을 지원한 쇼핑몰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이미정은 당황스러웠어요. 언론에 나갈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기자는 이미 기사를 쓸 계획을 세워놨어요.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이런 따뜻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서 꼭 알려야 할 이야기라고 강조했어요. 이미정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간단한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자신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산불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녁 6시 첫 번째 인터넷 기사가 올라왔어요. 제목은 산불 피해 지역 고객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한 쇼핑몰 대표의 이야기였어요. 기사에는 김희정 씨의 후기와 함께 이미정의 인터뷰 내용이 실렸어요. 기사가 올라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수만 건을 넘어섰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어요. 대부분 감동했다는 반응과 함께 이런 좋은 일을 한 업체를 응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밤 9시쯤 이미정은 하루 종일의 소동을 정리하며 집에 갔어요.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아침에는 평범한 작은 쇼핑몰이었는데 저녁에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업체가 되어 있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이미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건 고마웠지만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어요. 자신의 작은 선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에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계속 울리던 휴대폰 때문이었어요. SNS 알림과 문자 메시지가 끊임없이 들어왔거든요. 혹시라도 급한 업무 연락일까봐 확인해보니 대부분 축하 메시지나 응원글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이미정은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무실 앞에 꽃다발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택배 박스들도 쌓여 있었어요. 모두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응원 선물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직접 만든 수제 쿠키를 보내주셨고 어떤 분은 감사 인사가 적힌 손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면서 모두 깜짝 놀랐어요. 평소 조용했던 사무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김서영 부팀장이 제일 먼저 상황을 파악했어요. 어젯밤 기사가 나간 후로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고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심지어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이미정은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온라인 주문량은 어제보다 더 늘어나서 평소의 10배를 넘어섰어요. 직원 5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오전 10시 첫 번째 방송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한 케이블 방송국의 아침 뉴스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미정은 긴장된 마음으로 방송국에 향했어요. 평생 TV에 나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방송에서 이미정은 최대한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특별한 마케팅 전략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에 계신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런 관심보다는 아직도 산불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시청자들은 이미정의 진정성에 더욱 감동했어요. 요즘 보기 드문 진짜 어른이라는 댓글부터 이런 업체가 더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응원 메시지까지 쏟아졌어요. 오후에는 더 큰 방송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녁 주요 뉴스에서 다루고 싶다는 거였어요. 이미정은 부담스러웠지만 혹시라도 이 기회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더 퍼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인터뷰에 응했어요. 한편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정신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전화 문의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고 온라인 주문도 계속 들어왔어요. 박지영 고객 서비스 팀장은 목이 완전히 쉴 정도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문하시는 분들의 패턴이었어요. 대부분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쇼핑몰을 응원하기 위해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주문할 때 남기는 메모에도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어떤 고객은 주문 메모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좋은 일 하시는 업체를 응원하고 싶어서 주문합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 잃지 마세요. 또 다른 고객은 이런 진정성 있는 업체가 더 성공했으면 좋겠다며 지인들에게도 추천하겠다고 적어놨어요. 저녁 9시 주요 뉴스에 이미정의 인터뷰가 방송됐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갔어요. 김희정 씨의 인터뷰도 함께 방송됐는데 그녀는 이런 따뜻한 배려 덕분에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방송 후 이미정의 휴대폰은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됐어요. 축하 전화와 메시지가 폭주했거든요. 심지어 초등학교 동창에서부터 대학교 선배까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연락을 해왔어요. 밤이 되어서야 이미정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이틀이었어요. 작은 선의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집에 가면서 이미정은 생각했어요.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관심과 기대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선이라도 용기 내어 실천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언론의 관심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미정은 사실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많은 관심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이제 다시 원래대로 차근차근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변화된 것들도 있었어요. 주문량은 여전히 평소보다 2배 정도 많았어요. 새로운 고객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이미정은 직원을 2명 더 채용하기로 했어요. 늘어난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였어요. 김희정 씨로부터도 근황 연락이 왔어요. 산불이 진화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다행히 집은 큰 피해 없이 무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생필품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됐다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이미정은 김희정 씨의 연락을 받으면서 뿌듯했어요. 처음 마음먹었던 대로 정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회사에도 좋은 일이 됐지만 그보다는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게 더 의미 있었어요. 직원들도 이번 일로 많은 걸 느꼈나 봐요. 김서영 부팀장은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들을 꾸준히 하자고 제안했어요. 큰 것 말고 작은 것부터라도 말이에요. 박지영 팀장도 동의했어요. 이미정은 직원들의 제안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매월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거창한 건 아니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조용히 지원하는 정도로요. 한 달 후 이미정은 산불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했어요. 복구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김희정 씨도 만날 수 있었어요. 직접 만나서 인사를 나누니 더욱 반가웠어요. 산불 피해 지역은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하나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이미정은 조용히 지역 상회에 성금을 전달하고 왔어요. 언론에 알리지 않고 말이에요. 사무실로 돌아온 이미정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주문 확인하고 직원들과 회의하고 고객 문의에 답변하는 그런 일상이요. 그런데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 더 큰 의미를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고객들로부터 오는 감사 메시지들도 여전했어요. 대부분 제품에 만족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종종 회사의 선한 일에 감동했다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이미정은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직원들도 변화했어요. 예전보다 더 꼼꼼하게 포장하고 고객 응대도 더 친절해졌어요. 자신들이 특별한 회사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생긴 것 같았어요. 이미정은 이런 변화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했어요. 새로 들어온 직원들에게도 이번 일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우리 회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고 설명했어요. 가을이 되면서 이미정은 조용히 다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도 도왔어요. 홍수 피해를 당한 지역에 생필품을 보내기도 하고
독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옷을 전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은 언론에 알리지 않았어요. 이미정은 깨달았어요. 선한 일은 남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회사도 조금씩 성장했어요. 매출이 늘어나면서 더 좋은 제품들을 들여올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이미정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성공했다고 해서 처음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미정은 한 해를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어요. 작은 선의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다는 거였어요. 이미정은 그때 일을 되돌아보면서 여전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했어요. 직원 수는 10명으로 늘어났고 사무실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어요. 하지만 이미정은 여전히 모든 직원들과 소통하며 가족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새로운 직원들에게는 입사 첫날 반드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산불 당시의 일이었어요. 우리 회사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됐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김희정 씨와는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녀는 여전히 단골 고객이고 지인들에게도 이 쇼핑몰을 추천해주고 있어요. 가끔은 안부 인사와 함께 당시 받았던 도움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해오기도 해요. 이미정은 그때 배운 게 많다고 생각해요.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도 이미정은 매월 조용히 좋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거나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하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거나 하는 일들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은 되도록 조용히 해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니까요. 직원들도 이런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고 있어요. 회사 차원의 봉사활동을 제안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들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해요. 이미정은 이런 직원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객들도 변했어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됐어요. 불편한 일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는 경우가 많고 좋은 제안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늘어났어요. 가끔 이미정은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그냥 배송만 중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예요. 작은 선택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많고요. 이미정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봐요. 물론 한 개인이나 작은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미정은 직원들에게 자주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옷을 파는 일이 아니라고요. 고객들에게 좋은 제품을 전달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자고 말해요. 신입사원들도 이런 분위기를 금방 익혀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자신들도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돼요. 이미정은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회사가 더 커지고 성공한다고 해도 처음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미정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좋은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거든요.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지만 이미정은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믿어요. 그때 받았던 많은 응원과 격려가 그 증거였거든요. 그런 따뜻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자신도 작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남을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그런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